로댕의 명성이 치솟던 1883년에 그의 앞에 운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로댕의 인생 뮤즈이자 치명적인 스캔들의 주인공인 까밀 클로델입니다. 드디어 불륜녀가 나오나요? 너무 예쁘다 진짜. 진짜 너무 분위기 있는 여배우 같아요. 근데 눈빛이 너무 슬퍼요. 왜 이렇게 슬퍼 보이죠? 그녀는 19살의 조각가 지망생이었습니다. 스승의 소개로 파리 조각계의 셀럽인 로댕의 문화생으로 들어가게 되자 한껏 기대에 부풀었겠죠. 이때 로댕의 나이가 43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24살이었습니다. 그 로댕이 제자나 추종자들이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 저 클로델이 좀 특별했던 이유가 있나요? 먼저 로댕의 눈을 사로잡았던 건요. 다른 제자들보다 탁월한 클로델의 조각 솜씨였습니다. 잘했구나. 로댕이 인체를 조각할 때 특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위가 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가 내가 지금까지 손을 12,000개를 조각을 했는데 그중에 10,000개는 다 깨부쉈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손의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어렵지. 어렵죠. 그런데 클로델은 뭐 잘려있는 손, 뒤틀린 손, 아니면 만지고 싶도록 아름다운 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터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클로델의 재능을 알아본 로댕이 지옥의 문 속의 인물들의 손과 발을 맡기게 됩니다. 그럼 지옥의 문도 같이 한 작품이구나. 이렇게 클로델이 본격적으로 조수로 활동을 하면서 로댕은 재능이 뛰어난 데다가 아름답기까지 한 어린 제자에게 이제 점점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지옥의 문의 일부가 될 조각상의 모델을 제안을 하는데요. 클로델이 모델로 서기 위해서 로댕을 앞에서 옷을 벗고 자세를 잡아요. 와. 근데 로댕이 그 모습을 보고 반하죠. 둘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아름답다. 자, 로댕이 이 작품에서 표현하려고 했던 게 뭔 것 같으세요? 아름다움은. 좌절. 저 아름다운데 좌절을 한 여인처럼 보이죠. 근데 저 머릿결을 표현한 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너무 예쁘다. 귀도 너무 예쁘게 만들어. 이 작품의 모티브가 된 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나오스 왕의 딸들인 다나이드입니다. 다나오스라는 왕에게는 딸이 50명이 있었는데요. 모두가 이제 이집트 왕국의 이제 아들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나오스 왕이 사위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할 거라는 예언을 믿고서 이제 딸들에게 첫날밤 지내고 남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딱 한 명만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부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왕자 한 명이 복수를 하려고 왕을 죽였고 결국 예언은 이루어지게 된 셈인데요. 이후에 남편을 죽인 49명의 딸들이 지옥에서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댕은 결국 영원한 형벌로 고통받는 딸들을 이렇게 웅크린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클로델을 정말 아름답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예. 로댕이 클로델 이렇게 뮤즈로 여기고 완전히 빠져들게 된 계기가 다나이드였던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로댕은 이 작품을 지옥의 문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를 시켜요. 근데 왜였을 것 같으세요? 너무 아름다워서 지옥인데. 지옥인데 너무 아름다워서 지옥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렇게 로댕이 클로델에게 빠져들어갈 때 클로델 역시 예술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로댕을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클로델로 모델로 한 작품들이 더 있나요? 네? 많죠. 로댕은 다나이드에 이어서 또다시 클로델에게 모델로 서달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인생작을 만들게 됩니다. 어떤 거지? 이 작품의 루비지. 제목이 키스거든요. 어. 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때 보이세요? 정말 뜨겁죠.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이 자세를 해보자고 했을 것 같긴 한데. 네. 승계로.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사실 로맨틱해 보이는 네, 그런 맞아요. 조각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각 속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면 로맨틱하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요? 왜요? 사실 작품 속의 두 인물은 형수와 시동생의 네? 관계거든요. 오. 둘이 와. 사랑에 빠져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첫 키스를 나누는 순간에 이제 이 모습을 남편이 보게 되고 남편이 둘을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금지된 사랑 이야기를 들으니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저 둘이네. 그렇죠. 사실 사실혼 관계인 로즈를 버리고 불륜에 빠진 로댕과 클로델입니다. 금지된 사랑. 사실 굉장히 관능적이고 또 노골적인 욕망이 느껴지는 작품이죠. 그래서 키스는 로댕이 클로델에게 품었던 열정이 투사되어 있다고 평가받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것도 원래 추억의 문에 들어가요. 네. 근데 나중에는 애도 안 빠졌어요. 하고. 네. 너무나 관능적이고 아름답다는 이유로 또 지옥의 문에서는 제외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나이드에 이어서 키스를 작업하면서 로댕과 클로델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카미유, 어쩔 수 없는 내 사랑.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눈앞에 느껴지는 광기도 두렵지 않다. 너의 손에 나의 키스를 보낸다. 나의 연인. 내게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뜨거운 환희를 안겨주는 그대. 올리비아 씨, 그럼 당시 사람들은 저 로댕과 클로델의 관계를 좀 안 좋게 봤나요? 로댕이 사교 모임 있을 때마다 아니면 뭐 행사 있을 때마다 로즈 아닌 그 클로델을 항상 데리고 간 거예요. 파리의 미술계의 소문이 약간 쫙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뒤에서는 이제 불륜이라고 이제 수군거린 거죠. 특히 이 사실을 듣고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 클로델의 엄마래요. 아, 어머니가 딸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클로델을 아예 집에서 쫓아냈대요. 엄마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네. 네, 사실 이때 로댕과 클로델에게는 주위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 사람은 사랑을 키워나가면서 또 꿋꿋하게 지옥의 작업에 매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탄생한 지옥의 문은 이제 각각의 조각만으로도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애기를 안고 있는 건가요? 아들을 죽이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작품은요, 이탈리아에 있는 우골리노 백작인데 이제 감옥에 다 같이 갇혀 있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들들의 시신을 먹는 그런 이야기를 모티프로 한 이제 우골리노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금지된 사랑 때문에 형벌을 받은 남자와 여자인데요. 여자가 달아나려고 하는데도 남자가 등에 계속 엎여 있는 이런 상황이죠. 아우 막 남자가 앵기네 막. 사랑을 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위에 있었는데. 네, 맨 위에. 그것은 성경 속에 있는 태초의 인간인 아담이 모티프가 돼서 만든 새 망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사에서 지옥의 문은 로댕의 예술 세계를 집대성한 작품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니까 이제 클로델 마음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두 사람의 관계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로댕의 정부다 아니면 불륜녀 이런 딱지에서 벗어나서 정말 인정받는 사이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치 여자 입장에서. 그래서 로댕에게 서약서를 주면서 자신에게만 충실하라고 이제 맹세하고 사인을 하기도 합니다. 오. 이때 로댕은
로즈베레와 관계를 정리하고 클로델과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 약속대로 맞아. 로즈베레랑 정리했어요? 근데 로즈는 뭔가 놔줄 것 같지 왜? 뭐 너무 착한 분이셔서. 안 돼. 근데 로댕이 로즈베레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어? 그건 또 뭐지? 클로델이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행동을 하지는 않아요. 뭐예요? 예정이에요? 뭐예요? 뭐야? 그러니까 심지어 정리를 하기는커녕 먼 여행을 떠날 때는 또 로즈베레에게 편지를 또 보내고 그러니까 보고를 항상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로즈베레에게 보낸 편지도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사랑하는 로즈. 어젯밤 당신의 꿈을 꾸었어. 이놈의 영감탱이가 노망이 들었나. 그 당시 쓸 수 있었다면 그 감동을 여러 가지 다정한 표현으로 옮겼겠지만 나의 변덕을 늘 받아주는 당신의 사랑을 생각하고 있다오. 당신의 오규스트 로댕. 이거 이중인격 아닌가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당연한 얘기인데 로댕이 바람을 피웠잖아요. 네, 맞아요. 로즈는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솔직히. 클로델이랑 그 관계가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로즈베레는 엄청나게 괴로워했죠. 심지어 클로델이 로댕 집을 이게 훔쳐보는 그런 모습을 보자 자기가 총을 껐다는. 로즈베레가. 네. 그러니까 로즈베레는 사실 로댕과 클로델의 관계를 알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로댕의 실질적인 아내로 가정을 돌보고 있었고 정말 로댕의 구두끈까지 묶어줄 정도로 헌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클로델은 자기를 정식 아내로 받아주겠다는 로댕의 말을 믿고 기다립니다. Tu veux la quitter? Mais qu'est-ce que tu veux que je fasse? Que je la renvoie sur le champ comme une domestique? 그런데 돌아오는 건 계속해서 로댕의 우유부단한 행동뿐이었죠. 그래서 이때 점점 지쳐가던 클로델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심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나랑 결혼 안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죽을 결심. 바로 나는 이제 로댕의 내연녀가 아닌 예술가로 당당히 인정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개인 작업에 몰두를 하면서 마침내 한 작품을 발표하게 되는데 궁금하다. 이건 도움 안 받고 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쵸. 이거 샤쿤탈라라는 작품인데요. 남자가 무릎 꿇고 구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 작품은 고대 인도의 서사시 주인공의 이름을 따온 건데요. 그러니까 연인이었다가 갈라졌었는데 마침내 재회한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어요. 관능적인 순간을 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좀 섬세하지요. 그래서 클로델은 샤쿤탈라로 파리 예술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바로 그 파리 살롱전에서 입상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조각가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재능을 얻었구나.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문제가 나오지? 입상을 하게 된 카미유 클로델은 1년 후에 조각가로서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각가로서. 정답. 로즈베레가 죽이러 온 거예요. 정답. 이제 소문을 딱 어딘지 위치 파악이 된 거죠. 이 대회에 나왔으니까. 네네. 죽이러 가는 거예요. 로즈베리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 모든 바람 폈던 여자를 다 죽이고 제거했을 수도 아니야, 있어요. 지원 씨 오답. 정답. 네, 규현 씨.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야, 너 그 조각을 만들었는데 내연남 로댕이 다 만들어준 거 아니야? 대리. 굉장히 비슷해요. 그걸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해주세요. 한 단어로요? 대리, 네. 대리. 표절 시비. 규현 씨 정답입니다. 표절? 네. 클로델에게 닥친 위기는 바로 표절 시비였습니다. 그런데 수상 후 1년 뒤에 한 조각가가 발표한 작품이 샤쿤탈라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일단 그 작품을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야? 조금 다르긴 한데요. 아예 다른데 뭔가. 그러니까 오른쪽 작품은 영원한 우상이라는 작품이고요. 비슷한 걸 굳이 찾자면 전체적인 구조가 비슷하죠. 두 사람 남녀가 있다. 그렇죠. 뭐 느낌, 네. 그리고 포즈가 비슷하다. 아니, 포즈는 다른데? 여자는 발을 잡고 있고. 달라요. 우리는 달라요. 오히려 게다가 더 문제가 됐던 건 바로 이 영원한 우상이 로댕의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아니, 그럼 로댕이 표절한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1년 뒤니까? 그런데요, 그래도 당시 파리 미술계에서는 클로델이 로댕의 작품을 모방했다고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왜냐하면 당시 로댕은 이름난 조각가였고 이미 클로델은 내연녀야 이런 딱지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클로델이 잘해도 로댕이 미리미리 손 봐준 거겠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심지어 샤콘탈라가 더 잘했어요. 맞아요. 훨씬 더 여성스럽고. 맞아, 나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디테일이 더 이쪽이 더 섬세. 그래서 샤쿤탈라가 더 아름답게 묘사한 것 같아요. 이거 이상하네. 왜 뒤에 놓은 게? 아무래도 당시 여성 예술가가 입지가 굉장히 맞아요. 좁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클로델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심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 로댕의 연인이랑 꼬리표 때문에 경력을 제대로 인정 못 받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로댕은 이렇게 표절 시비가 일어났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로댕이 감싸줘야죠. 이거 아니, 공식 발표해야죠. 말 안 했을 것 같아. 아니, 설마 그렇게 사랑했던 연인인데? 아니 봐봐요. 로댕 입장에서는 말 안 하는 게 낫다니까. 결국 로댕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로댕은 파리 미술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표절 시비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표절 시비뿐만이 아니라 제자와의 스캔들이 이렇게 자꾸만 부각되니까 더 많은 걸 가진 로댕에게는 이거 자체가 큰 리스크였던 거죠. 너무 비겁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 사랑했던 나서서 사람은 로즈예요. 많은 미술가가 참여하는 세계 박람회 전시마저도 탈락을 하게 됩니다. 아, 말이 안 된다. 탈락할 실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러니까 그녀는 너무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이제 약간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지. 예술가들, 비평가들이 모두 다 결속해서 나를 원망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믿고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커다란 음모의 희생양이 됐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때 클로델의 모든 분노는 바로 한 인물에게 향해 있는데 바로 로댕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로델은 자기의 경력을 단절시키고 삶을 망치려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로댕의 사주를 받고 행동한다라고 굳게 믿었다고 해요. 이렇게 점점 편집증적인 망상 증세를 보이더니 끝내는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조각들을 막 부숴요. 그래서 이제 광기가 점점 심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안 돼. 그러다가 작업실 문도 걸어 잠그고 문에는 정말 바리케이드를 친 것처럼 막아놓고 고립된 삶을 이어나가다가 결국 49살이 된 클로델은 가족들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수감되는 신세가 됩니다. 정신병원에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클로델의 원망은 여전히 로댕을 향해 있었는데 당시 그녀가 남긴 글이 있습니다. 너무 슬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악마 같은 로댕의 머릿속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에게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자기가 죽은 뒤 내가 예술가로서 비상하여 자기보다 더 명성을 떨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 그러니 그가 죽은 다음에도 그가 살아있을 때처럼 내가 불행해야 했다. 그는 전적으로 성공했다. 나는 지금도 불행하니까.
노년이시네.